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 해상력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한국 초공동어뢰 실전 배출에는 일본 해군 군사력 압도, 또 시험 발사도 성공적이었고 소년인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공동어뢰입니다. 어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초공동, 다소 생소한 단어죠. 초공동어뢰란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는 초공동어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과의 군사력 비교나 해군 군사력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군사력은 6위이고 해군 군사력은 4위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한국도 전체 군사력은 7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 군사력은 세계 10위로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비해서 해상 전투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도입니다. 최신의 전투기 개발 또는 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군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뢰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어뢰는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사정거리나 느린 속도로 인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속 800km의 초공동 어뢰 개발과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공동 어뢰에 앞서 한국 어뢰에 대한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국내 개발 무기체계 중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던 최고 비밀 중 하나는 1985년에 취역한 소형 잠수함 돌고래였습니다. 해군은 이 돌고래의 탑재일 증어뢰로 미국의 MK-37을 확보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 미국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해군이 작전적으로 중어뢰를 필요로 할 까닭이었다며 판매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어뢰는 경어뢰와 중어뢰로 크게 나뉩니다. 경어뢰 중량 300kg, 직경 32cm, 길이 3m 이내 잠수함 공격을 목표로 운용하고 수상함에 대잠 로켓을 장착하여 원거리에서 공격하거나 헬기 또는 수상함에 장착하여 근거리에서 직접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어뢰는 중량 1에서 1.5톤, 직경 53에서 63cm, 길이 6에서 7m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잠수함에 탑재하여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여 장거리 기동하기 때문에 침로 변경이 쉽도록 주로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도 중어뢰 한 방이면 침몰하거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은 장차 중어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어뢰연구팀은 중어뢰에 대한 사전 연구와 함께 향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잠수함 작전용 이동 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협의 1986년에 MK-37 중어뢰를 3발 확보했는데 어뢰를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 장치와 발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 장비와 지구 등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지만 연구용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어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어뢰 연구팀에 돌고래에서의 중어뢰 발사 임무가 추가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어뢰개발팀은 K744 한국형 경어뢰의 개발에 전념하던 어뢰연구팀은 이 새로운 임무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중어뢰 3발을 미국 현지에서 인수, 검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는데 어뢰연구팀은 미국의 중어뢰 인수 검사를 위해 198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미국 키포트의 미 해군 수중변기센터에 가게 됐었습니다. 인수 검사는 어디까지나 외관상 목적일 뿐이고 어뢰 연구팀으로서는 이 기회에 중어뢰 MK-37 어뢰 정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나아가 인수 검사 때에 필요한 장비치고 목록과 형상 스케치를 하고 작동법도 알아내고자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뢰 연구팀은 귀국하자마자 돌고래 발사 시험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돌고래 연구팀은 돌고래의 발사관 부분과 MK-37 증어뢰의 에너지 변환기가 장착되는 노지구의 기구 부분 제작을 맡았고
어뢰 연구팀은 MK37용 연습한 두부의 단기적인 부분과 어뢰 정비를 위한 치구와 기구물의 설계 제작을 맡았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단기간이라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제작에 나선 덕분에 몇 차례 보안 수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장비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경어를 K744 사업을 마치면 중어뢰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던 한국어뢰연구팀은 1988년 10월 27일 한국 해군 최초로 수행하는 잠수함에서의 어뢰 발사 시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과거에서 한국은 꾸준히 어뢰에 대한 개발을 거듭해서 현재는 초공동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공동어뢰는 초공동현상이 발생하는 어뢰입니다. 초공동현상은 이런 통념을 깨는 것으로 유체역학적으로 기포는 물체의 진행을 방해하지만 하나의 큰 기포로 물체를 완전히 덮으면 마찰 저항을 공기중의 마찰 저항과 비슷하게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초공동현상입니다. 물속 저항은 공기중 저항의 1000배에 달합니다. 초공동화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가장 먼저 연구했고 전후 구소련이 초공동화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초공동어뢰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1990년대 개발된 시크발이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시속 365에서 547km에 달해 바닷속 괴물로 불렸고 이는 보통 어뢰 최대 속도에서에서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시크발이 나왔을 때도 세계는 경악을 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괴물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초공동 어뢰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바라쿠다입니다. 시속이 무려 800km에 달해 물속에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맞은 뒤에야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또한 기존의 어뢰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기존의 유선 조종식 어뢰가 수압변으로 심도를 조절하고 자이로가 안정시켜보면서 유도핀을 움직여 항주 방향을 조종했다면 이 무기는 초공동 거품을 만들어주는 탄두에서 고체 연료를 연소시켜 발사체의 진행 방향으로 기체 터널을 생성시켜주면서 탄두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발사체의 항주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곧 유도 미사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풀이하자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도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고 얼마 전 시험 발사 영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연 공동 관련 초공동 기초 연구가 수행됐고 고체 추진기관과 공동 발생기를 이용한 소형 수중 운동체를 수중 주행 시험하여 초공동화를 시연했습니다. 또한 초공동의 생성과 유지, 환기 공동, 수중 주행 특성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순항 미사일 속도로 날아가는 어뢰입니다. 열척의 이질감이 있어도 물속에서 시속 800km를 움직이는 초공동 어뢰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가 개발 완료되면 한국 주변국들이 해상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전쟁업 세력이 있는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